대한 은행 업무 방식들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빚이 감면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빚,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은행 업무 방식들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 빚이 감면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1원 이상이라도 부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월 기준 가계대출이 1135조 수준인 걸 보면 전국민 대다수가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전국민 모두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걱정마 언바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조정 요청권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3천만 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최근 코로나 여파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시기가 맞물려 제때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인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은행이 강제로 뺏기 전에 대출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줘서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나 이미 다른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채무 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채무 조정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미만을 연체하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를 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대출 잔액이 1천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상환 기일이 도래한 잔액은 100만 원이고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액은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냥 1,000만 원 통으로 기존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모두 적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0만 원에만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일이 오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대출 금액 5천만 원 미만의 대출건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추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과도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추심 횟수와 총량이 정해졌습니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요.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특정 전화번호 문자, 특정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서 추심 연락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3개월 이내 채무자,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개인 채무자 보호법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10월 금융위원회의 서민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에는 이들 취약층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고요.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 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삭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은행에 이 정책이 적용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갑론을박이 있을 법한 정부 정책 그리고 바뀌는 은행 업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빠른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라는 평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 아니냐는 평도 존재합니다. 우리 영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